안녕하세요. 다이커스입니다. 아우, 요것도 굉장히 예쁘죠. 요거는 바이칼 무릇이라는 겁니다. 요렇게 꽃이 핍니다. 그리고 사랑초인데요. 요런 거는 하바 사랑초예요. 이게 작년에 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요렇게 햇볕이 좋은 쪽에, 저희 집에서는 햇볕이 좋은 쪽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랑초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요건 히르타 살몬인데요. 이거 자라는 모습 좀 보세요. 이렇게 꺽다리가 돼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것들, 요거는 하트 사랑초인데요. 잎이 무성하게 되고 꽃은 요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요게 뭘까요? 사랑초가. 요거는 손테리아나. 아, 요거 향기가 납니다. 요거 손테리아나. 요거는요. 요거는 프릴인데요. 요렇게. 씨가 참 이게 많이 뻗어요. 씨 풀을 제가 2개 심었나 봐요. 이렇게 2폭이 났네요. 이제 나눔 다 드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없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한테 나눔 드린 거 없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조금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 사랑초가요. 그 햇볕이 부족해서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거의 다 뭐 나눔 드리고 뭐한 10가지도 안 남았어요. 저 땅콩 사랑초 좀 보세요. 아따 많이 피죠? 추자도 사랑초가 제일 잘 돼요. 우리 집에는. 요건 스텔라타예요. 올해는 스텔라타가 이렇게 핑크가 안 나오고 흰색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뒤에 건 스테노린차 같이 합식을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건 나비사랑초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초 중부에서는 월동 안 됩니다. 제가 이 사랑초가요 어마무시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언제 한번 첫 번에 나눔 드릴 때 2년 전인가 그때 나눔 드릴 때 많이 나눔 드렸어요. 이 나비사랑초가 아주 큰 화분에 뭐 새 화분이 있어갖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월동이 된다 그래서 심어서 월동 시켰는데 전멸했어요. 전멸.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지인님께 얻어갖고 와서 몇 포기 얻어갖고 오고 이 화분 저 화분 있던 거에서 이렇게 한 2년 정도 키워서 요만큼 번식시킨 거예요. 월동 안 됩니다. 사랑초요. 산 미구엘 사랑초인데요. 엄청나게 제가 그 삽목을 많이 해가지고 한 20여 분 나눔을 했어요. 이게 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딱 꺾었죠. 몸에서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요. 요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어느 지점에 삽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많으셔서 이렇게 이제 해드리는데 꽂아 놓기만 하면 그냥 돼요. 배수 잘 되는 흙에 이렇게 꽂을 때는 삽목을 할 때는 저는 그냥 재활용 흙에다 삽목을 합니다. 그냥 뭐 꽂아 놓고 매일 물 주면 이렇게 잘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무잖아요. 이게 나무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몸통에서 이렇게 납니다. 나무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잘라서 이게 없다 이러면 이게 없으면 이게 몸통에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요걸 보시고 삽목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작년에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원모주예요. 제게 있는 원모주인데 오다가 부러졌어요. 제가 삽목을 한 게 아니라 그 택배에 오다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건데요. 여기는 그래서 부러졌고요. 자, 이런데 보시면 제가 이건 삽목한 거예요. 이렇게 다 이게 삽목을 하면 나무가 어때요? 예쁘지가 않죠. 이렇게 미워져요. 이렇게 요거를 감안하셔서 삽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어지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나무로 이렇게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삽목을 할까요? 이런 질문은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자, 삽목을 하죠. 잎이 나오죠. 이렇게 가지가 번저기를 해요. 자, 이런 나무를 이렇게 할 때는 이게 길잖아요. 이렇게 길게 어느 정도 키우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나무도 삽목이 돼요. 잎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흉터가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키가 굉장히 잘 자라요. 그래서 삽목하는 부위는 이 정도에 할 수도 있고 이 정도에 할 수도 있고 끝에서 할 수도 있죠. 이거는 본인이 이거 나무 수영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 이렇게 자른다 이거죠. 그러면은 제 생각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잘 자라요 얘가. 그래서 아예 삽목을 하면 밑에 이게 바짝 해야 되겠죠, 그죠? 어차피 이렇게 흉터는 남는 거예요. 요건 감수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키가 너무 잘 자라니까 그냥 해서 여기를 잘라서 요거 요만큼 하시고 이걸 두 동강 내서 삽목을 해도 돼요. 이거 길이가요. 잘 돼요. 그래서 삽목을 하면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꽂는 대로 하나도 안 죽었어요, 저.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삽목한 건데 꽃을 보시려면은 이거 삽목을 자꾸 자르면 꽃 못 봐요. 어느 정도 자라야 이제 꽃이 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삽목하시고요. 꽃은 막 수시로 옵니다. 자,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외목대로 나는 키우고 싶다 이러시면 여기를 쭉 해서 끝을 잘라야 되겠죠. 외목대로 키우면 여기에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외목대가 안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밑에 나지막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감안하셔서 하셔요. 그러니까 외목대로 끼우신다는 분은 여기서 이만큼 자르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여기 밑에가 이렇게 외목대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다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밑에를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영을 보시고 그거를 생각하셔서 이게 자르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목대는 이 정도에 잘라야 되겠죠. 이 정도 끝순만. 그래서 위에 삽목하고 밑에서 나오는 걸 기대해야 되고 여긴 싹 따주고 여기만 뻥긋하게 키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영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 삽목 그 다음에 키우기 이런 거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화분이 이 정도인데요. 매일 물 줘도 괜찮아요. 저는 야생토나 아니면 그거 이제 배수 잘 되게 이렇게 분갈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이고 요즘 또 요거 보여드렸더니 요거 안 나오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요거 지금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요거요. 다른 걸로 이제 입고를 하셔도 입고해도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막 빨리 하셔야 돼. 빨리. 요때 요거 입고하실 때 한 40개 들어왔었어요. 농가에서 재배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애호가님이 재배하신 거라 이게 늦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한 3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 14,000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팔았잖아요. 자꾸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요거는 알테난테라 네이레키라고 하는 건데 요거 의정부 그 들꽃사랑에서 있는데 가격이 4,000원짜리인데요. 예쁩니다. 햇볕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잘 크고요. 수초, 수중, 물에 있죠. 수경 재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요. 각시성남이 자꾸 마른다고 하시는데요. 제 각시성남 보여드릴게요. 참 이 각시성남이 작년에 분갈이를 그 뿌리가 막 얽혀 있는 거 그런 뿌리잖아요. 에리카나 이런 뿌리하고 비슷해서 그런 거는 뿌리를 다 털고 호주메아나 이런 건 다 털면 몸살을 심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요거 각시성남 에리카도 보세요. 이렇게 에리카도 반이 다 죽었어요. 저렇게. 그런데 제가 여태 못 건드렸어요. 쟤를. 그 조금만 털고 했는데 반 다 죽었어요. 반은 저렇게 살아 있고요. 요것도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한 달 전에 이걸 뽑아봤어요. 이게 지금 조금 이제 저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뽑아보니까 뿌리가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다 털고 이걸 해보자 해갖고 다 털었어요. 제가 이거 다 털고 다시 이렇게 심어 놨는데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 강복절 지나고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9월 초에 했으니까 이제 딱 한 달 된 것 같아요. 잘 자라다가 여름에 이런 현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래도 마침 또 이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현재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안에 이런 거를 잘라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있다가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죽은 거는요 딱
끊겨요. 근데 이게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두고 보고 있어요. 이게 새순이 나올런지 어쩔런지요. 만약에 이걸 한두 달 있다가 새순이 안 나오면 잘라야 돼요. 깨끗하게. 현재 저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리카도 요것도 반은 죽었어요. 저렇게. 근데 아직 손 못 대고 있어요. 그 화분에 그대로 있죠. 이렇게. 아이고, 저거를 이제 손을 봐야 될까 어째야 될까? 저도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게 에리카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좋죠? 이렇게 돼 있고 근황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유박 비료를 저도 영양제 얘기를 요즘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유박 비료를 줘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유박 비료를 줘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일반 영양제나 일반 그 영양제나 다 똑같은데 유박도 다 똑같아요. 성분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유박은 다른 NPK 중에 N 질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영양제보다. 식물을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해주는 게 있고,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있고, 열매 있죠. 열매를 잘 맺게 해주는 이런 성분으로 그 조금 약간 영양제가 구분이 돼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 IB 영양제나 그 다음에 멀티코트, 오스모코트 이런 것들을 알갱이 영양제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생생볼 뭐 다이소에서 파는 거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NPK가요 굉장히 많이 함유돼 있어요. 10 멀티코트 이런 거는 14 동량으로 돼 있어요. 자라게 하는 게 이 자라게 하고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가시를 잘 맺게 해주고 이런 것이 동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있으시면 그거 쓰셔도 돼요. 그런데 유박에 대해서 자꾸 이제 질문을 하시네요. 유박은 어떤 것에서 좋냐면 N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질소가. NPK 자꾸 이러면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박 이러면은 자라게 해준다. 잘 자라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막 식물이 막 잘 자라잖아요. 그런 거 한테 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어떤 것에 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바이솔에 주면 좋아요. 왜냐면 지금 분갈이 해놨는데 바이솔이 겨울을 날려면 자라야 되잖아요. 이것 보세요. 제가 지금 물을 여기다가 너무 많이 줬네요. 이거 좀 털어내야 될 것 같아요. 호스로. 자, 이게 뭐냐? 유박을 녹여서 준 거예요. 액비로 자라라고. 자, 용량을 어느 정도 할까요? 여기 굉장히 크죠?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죠? 여기에다가 종이컵으로 한 컵 넣어가지고요. 한 하에다가 하루 전에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녹여가지고 풀어서 바이솔한테 줍니다. 근데 위에다가 올려놔도 돼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조금 좀 보기가 싫고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래서 제가 올려놓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올려놓진 아직은 않았고요. 액비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요. 자, 그 물을 이렇게 그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이제 그래도 비료물인데 그죠? 줄줄 흘러서 밖에 나가면 또 아깝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줄줄줄줄 줍니다. 그냥 이렇게 그런 농도로. 자, 요런 것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많이 자랐죠. 활착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거는 막 호스로 물을 주다 보니까 다 바깥으로 패이네요. 패요. 자, 이런 거 다 줬어요. 기존 잘하고 있는 거한테도 줍니다. 자, 요런 거는 수돗물 호스를 들이대고 요거 유박을 다 치워야 되게 갈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거한테도 줍니다. 주는 거 이제 이해 가시죠? 이거 한테 주면 잘 자라요. 막 커요, 커. 그래서 겨울을 잘 납니다. 이런 거한테 알갱이를 주려고 하면 빡빡해가지고 알갱이를 위에 얹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여서 액비로 줍니다. 자라는 식물한테 주는데요. 분갈이한 지 한 달 미만 거는 주시면 안 돼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라는 것들 있죠. 이제 막 이렇게 뾰록뾰록 나오죠. 자, 골든벨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 향기 부추인데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이런 거한테 주시면 돼요.
액비로 주셔도 되고 위에 얹어 놓으셔도 돼요. 근데 액비로 주는 게 효과가 빠릅니다요. 자, 이렇게 이런 거한테 주면 잘 자랍니다. 이런 거한테 주시면 돼요.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 것들이 있죠.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거, 이런 거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자라는 거, 이제 새싹이 뾰룩뾰룩 나오는 거한테 주시면 돼요. 잘 자라게 해주는 성분이 많이 들었다 그랬죠. 유박은. 이제 이해가 가실까요? 영양제 주시는 게요. 자, 요런 것들은 이미 자랐죠. 사랑초. 이런 거는 액비 주시면 돼요. 뭐 굳이 저기 안 하셔도 마늘 액비. 이런 거 사랑초는 영양제 꽃이 있죠. 저렇게 활짝 피고 있을 때, 저럴 때 주시면 되고, 요렇게 자랄 때는 한 번만 주세요. 유박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딱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미니 레이시아입니다. 아유 이뻐라. 너무 이쁘죠? 자, 요렇게 해서 요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었죠. 꽃향기에서 3개, 처음처럼 해서 3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심었는데, 아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이쁩니다. 요거 한 쌍이네요. 앵초인데요. 저쪽에 아까 보신 거는 분갈이를 다 해놔서 그런 거한테 주시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안 건드렸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완다앵초예요. 작년에 6개 이렇게 묶음으로 산 건데요. 이런 거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이제 되시겠죠? 꽃이 피고 있는 거는 알갱이 영양제 이런 거 올려 놓으시면 되고요. 요거 유박비료는 자라는 거, 이제 막 새싹이 뾰룩뾰룩 나오는 거, 이런 거한테 주시면 됩니다. 봄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가을에도 지금 새순이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한테 주시면 돼요. 바이솔 뒷베란다에 있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이거 한 달 됐는데 이제 유박을 먹였어요. 제가 이렇게 먹이면은 이게 한 달 정도 자라면은요, 꽉 차서 이 흙이 안 보여요. 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올려놓기도 하지만 액비를 주면 확실히 빠릅니다. 한 열흘에 한 번씩 해서 2번, 많이 주면 3번 주면 돼요. 자, 이런 거 보세요. 많이 자랐죠. 이거 한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렇게 자라고요. 자, 이거는 분갈이를 해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 하던 건데, 액비 한 번 먹였어요. 한 이틀 됐어요. 먹인 지가. 이틀 지나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 등치를 키워요. 얘네들이. 자, 이렇게 보세요. 등치를 키웁니다. 활착이 잘 돼간 모습이죠. 이렇게 활착이 잘 된 것한테 주면 이제 얼굴이 커집니다요. 열흘에 한 번 정도로 해서 한 3번 정도 먹이면 돼요. 지금 한 번 먹였으니까 한 10월 20일까지 먹이면 막 이달 10월 말까지 먹이면 엄청 자랍니다. 그래서 겨울을 튼튼하게 날 수가 있어요. 솔방울 여름에 그 조그만한 것들 있죠. 그거 얹어 놓은 건데 활착이 돼서 이제 얼굴이 이렇게 커지죠. 이거를 먹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유박을 먹이면 얼굴이 막 엄청 커집니다. 이제 이게 자랍니다. 이렇게요. 활용을 이렇게 하셔요.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긴기아난이나 요런 낭 같은데도 줘도 될까요? 하는데 액비는 한 번 정도 주시면 돼요. 아직 은행잎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굶길 때 아직 안 됐잖아요. 그 전에 한 번 정도 마늘 액비, 커피 액비 뭐 이런 거 주면 됩니다. 저 이런 거 봄에 엄청 먹였어요.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졌답니다. 지금은 많이 주시지는 말고 한 번 정도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은 심어도 되나요? 하고 굉장히 그 콜치컴은 심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요, 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도 있고 뒤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자, 요렇게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근에서 싹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구근을 심으면 됩니다요. 구근 영상은 내일쯤 올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오늘 외부 촬영 갔다 와서 구근 영상을 찍어야 내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 휴일에 이렇게 심으시기 바랄게요. 여기 싹이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심어도 됩니다. 뒤안에 저도 심을 게 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을 때가 됐네요. 이렇게 되시면 심어도 되고요. 10월 한 15일 정도까지 심으면 돼요. 왜냐면 온도가 18도에서 한 22, 3도 되면 심으면 제일 좋은데, 중부에 계속 27도, 28도 올라갔어요. 낮 온도가. 그래가지고서 조금 더 이따 심을게요. 조금 더 이따 심을게요. 댓글에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따 심을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일 좀 비 소식이 있잖아요. 비 오고 나서 낮온도가 22, 3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주 거를 봤더니 6, 7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요번 비 오고 나서요.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요. 자, 그리고 이 사파이어 세이지요. 여름에 제가 이거 분갈이 할 때 흙을 안 털고 이 분갈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개월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추석 전에요. 분갈이를 옮겼어요. 이렇게. 거기 플라스틱 화분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추석 때 이 화분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 화분에다가 제가 옮겼어요. 추석 세고. 그럴 때 옮길 때 흙을 약간 조금 더 털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냥 뿐만 옮겼잖아요. 반 정도 털고 다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거 참고하실게요. 그때 제 영상 보고 분을 저처럼 따라 옮기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여름이어갖고 이거 날짜가 7월 1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라서 분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합니다 해갖고 플라스틱 화분에 심었었어요. 그 플라스틱 화분에 심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옮기세요. 날씨가 이제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약간 좀 털고 해도 괜찮아요. 절반 정도 털고 이렇게 옮기세요. 옮겨도 괜찮아요. 삽목도 잘 되는 아이니까 그렇게 해서 옮기시고 약간 좀 그늘에 두시고 물 많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옮기셔도 되고 이달 말 안으로 옮기시면 돼요. 꽃이 많이 이렇게 오면 또 그런데 제가 이러고 이제 반 이상 털고 이렇게 옮겼는데요. 전혀 몸살 안 하고 이렇게 잘 피고 있어요. 키도 굉장히 많이 컸죠. 삽목은 뭐 조금 더 꽃 좀 보고 하려고 해요. 자, 요거요. 사파이어 세이지입니다. 요거 안내 말씀드렸어요. 아스타 국화인데요. 작년에 한 포트 가지고 와가지고요. 제가 저쪽에 심어 놨었는데요. 요거를 봄에 요쪽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청아숙부쟁인지 아스타인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아스타네요. 다행히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스타가 저희 집에 이렇게 피고 있어요. 청아숙부쟁이는 이쪽에서 이렇게 피고 있네요. 아직 개화를 안 했어요. 피려고 이렇게 폼 잡고 있어요. 저거는 공작초예요. 공작초 구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얀 거. 그리고 요거는 흰색 아스타예요. 요거를 공작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시는데 이게 흰색 혹겹 아스타예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고요. 공작초는 좀 달라요. 작아요. 근데 비슷해가지고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여기에 가깝게 가서 제가 꽃을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요건 아스타예요. 요거는 공작초고요.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 요 공작초는 노랗게 이렇게 돼서 요것도 색깔이 이렇게 검게 이렇게 변해요. 나중에 어디 하나 변한 거 있을까요? 요렇게 변한데 크기가 다르고 요렇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건 아스타예요. 혹겹 아스타. 요거는 공작초. 요거는 공작초예요. 이렇게 작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아 쑥부쟁이에요. 요것도 이제 피어야 되는데 아직 요러고 있네요. 자, 오늘도 댓글에 궁금하신 점 이렇게 댓글에 담아봤습니다요. 요거는 큰 꽁의 비름이에요. 저희 집에 해가 많이 안 들어와서 핑크가 이렇게 없고 해물근합니다.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